네, 혜라님 빈살만이 윤 대통령에게 네옴시티 사업에 한국이 많이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기사들이 들리면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혜라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중동 붐이 한번 일었었잖아. 그때 중동한테 받은 게 많거든. 근데 돈 버는 것도 잠재의식이 버는 거야. 그래서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러잖아. 내가 잠재의식 자체가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닌데 자꾸 받으려고 하다 보면 더 뺏기는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음공부란 사실은 잠재의식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야. 나 같은 경우도 되게 엄마 아빠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선생님으로, 그리고 날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큰 잠재의식이라 돈을 받을 수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있었어.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면서 돈을 벌게 됐고, 돈 버는 건 내가 몸뚱아리로 버는 게 아니거든. 생각해봐. 다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팔, 다리 두 개씩인데 누구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고 누구는 엄청 가난해. 그럼 그게 육체로 버는 건가? 시간으로 버는 건가? 오래 일하면 돈 많이 버나? 부자들 봐. 엄청 놀잖아. 의식으로 버는 건데 잠재의식이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어때야 되냐면 경험정보 자체가 많이 받고 받을 때 기쁨 느끼고 또 줄 때도 기쁨 느끼고 이런 구조여야 되거든. 근데 잠재의식이 받지 못할 구조는 어떠냐면 받을 때 되게 자격 없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가져도 되나? 두렵고, 그래서 돈 벌어서 살만한데 계속 일하면서 뭔가 하녀처럼 머슴처럼 계속하는 분들은 내 잠재의식 구조가 난 이렇게 누릴 자격이 없어. 벌어도 못 쓰는 거야. 그런 사람. 그리고 주지 못해. 남 주는 거 인색하면 돈 벌지도 못하지, 그치? 그래서 한 방향이 아닌 오고 감이 자유로운 의식이어야 되거든. 돈으로 소통이. 근데 보면 빈살만 같은 경우는 가장 가난한 가문에서 왕위 서열도 9번째였어. 젊었을 때부터 돈을 벌었다고. 벌고 남의 돈을 막 뺏은 이력도 있어. 잠재의식 자체가 돈을 이렇게 벌고 뺏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 수치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을 호텔에 가두고 다 재산 몰수하고 할 때 웬만한 사람 그거 못하지.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죄책감이 없다는 얘기야. 즉 가해자가 없어. 돈을 뺏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지. 내 거야. 이거 딱 뺏는 구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 무의식 속에서 돈을 뺏는 애고야. 근데 윤 대통령은 아버지가 청렴 결백한 분. 밥값 계산 자기가 다 하고 아들한테도 돈 이런 한 푼 받지 마라. 청렴하게 살아라. 그건 좋은 거지. 검사 직업에서는. 만약에 경제인 했으면 어떻게 될까? 기업인 했으면 돈 절대 못 벌었지. 근데 다행히도 기업인이 아니야. 윤 대통령 아버지는 교수님이고 윤 대통령도 오히려 청렴 결백하게 검사 생활했기 때문에 소신 있는 검사를 할 수 있었고 권력이나 돈에 대한 집착이나 탐욕을 쓰지 않아서 대통령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잠재의식 자체는 돈을 받지를 못해. 돈 받는 건 나쁘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학습돼 있어, 아버지한테. 그리고 받는 건 또 열등하다. 주기만 해야 돼. 그래서 없는 돈에 왜 장가가기 전까지 사업 망한 친구 뭐 몇천만 원 주고 장가가려고 보니까 500만 원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게 돈을 가지지 못하는 구조거든.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교육과 학습은 다 잠재의식의 원료거든. 이분이 남한테 받을 수가 없어, 잠재의식 자체가. 근데 빈살만을 만났어. 빈살만은 당연히 내 거라고 받는 사람이고 윤 대통령은 줘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머리로는 윤 대통령도 받고 싶지, 당연히. 근데 그렇게 형성이 안 돼. 잠재의식이 현실을 만드니까 빈살만이 마치 돈이 많아서 우리한테 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쇼츠에서도 그렇고 경제인을 앞세우라고 한 거야. 경제인들은 늘 받았던 구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가서 받아올 수가 있고 아래에서 받아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대통령과 대통령 대등해. 그러면 윤 대통령은 되게 우월감 느끼고 싶어 하는 분이야. 우월감은 어때? 줄 때 우월하다고 느끼는. 근데 빈살만은 가질 때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 의식 구조가 있어. 그래갖고 다 뺏었잖아, 형제 거도. 서로 우월이 느끼려고 하지 인간은 열등이 안 느끼고. 근데 한 명은 받는 게 우월하고 한 명은 주는 게 우월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줘야 돼. 줘야 되는 게 오는 거야.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 머리는 절대 아닌데 머리가 이기느냐 잠재의식이냐. 잠재의식이 이겨. 왜냐하면 머리로는 어떤 사람이 돈 안 갖고 싶어. 여러분도 돈 다 갖고 싶었잖아. 네. 근데 안 오지. 머리로 막 갖고 싶다고 집착해서 부자 되면 우리 국민은 벌써 부자 되고도 남았지. 세상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 없지. 잠재의식이 내가 받을 때 기쁘고 줄 때 기쁜 구조가 돼야 돼. 돈에 대해서 걱정 의심도 없고 그런 돈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마음들이 다 제거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무의식인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 즉 세일즈를 시켜보면 알아. 이것 좀 팔아주세요. 이거 팔아주세요. 근데 이걸 잘해. 그럼 무의식 자체가 굴욕감을 안 느끼는 거야. 달라고 할 때.
열등감과 수치를 안 느끼는 거야.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미국 백만장자의 99.9%가 세일즈서부터 시작했어. 세일즈가 그 의식 구조를 바꾸는 거야. 잠재의식을 잘 받게. 처음에는 굴욕감 올라오지. 거절당하면 막 수치스럽고 하다가 다 때려치고 영업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게 야 다리로 걸어다녀서 힘들어? 마음이 힘든 거야. 계속 거절당할 때마다 굴욕감 수치 올라오면서 그걸 느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안 느끼려고 그래. 그 굴욕감이 있으면 받으면 굴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가 저도 못 받는 거야. 내가 내 굴욕감을 인정하고 10명한테 제발 좀 팔아주세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팔아주겠지. 근데 계속 거절당하면 그 굴욕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 돈을 받는 거는 수치스러운 거야. 이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이 가짜인 줄 모르고 포기하지. 안 되나 봐. 이 지는 거지. 근데 그걸 계속하면 구조가 바뀌어요. 받는 게 굴욕적이지 않구나. 굴욕감을 다 느끼다 보면 이거 가짜인데? 하고 받는 게 재밌어. 굉장히 잘 팔게 돼.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모든 대기업도 거기부터 시작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팔아보면 돼. 근데 벌써 팔기도 전에 너무 무섭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러면 아예 받지를 못하는 구조라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끔 보면 여자분들 결혼했는데도 남편한테도 못 받고 힘들게 고생해서 자기가 버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야. 받을 자격 없다고 자기를 수치져서 못 받는, 또는 받는 건 열등하다고, 그리고 받는 건 나쁜 거라고, 그건 학습되고 교육되고 받아들인 관념에 따라 다른 거지. 윤 대통령이 그 관념이 있는 거지. 근데 그 관념을 버려야 되지. 근데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10년 넘게 이거를 공부를 해도 여러분 쉽든가? 안 쉽지.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은 자기가 그 마음을 없으면 대리로 쓰는 사람, 오랫동안 돈을 받아오고 돈을 또 주고 투자하고 하면서 돈을 키워왔던, 돈 에너지를 키워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가가 되는 건 받는 것도 잘 받지만 받아서 투자해서 주는 것도 남들한테 잘 줘야 돼. 그래야 내 밑에 직원이 생겨. 기업을 키울 수 있어. 이 돈에 관한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키운 사람이거든. 대를 이어서 키운 사람들의 에너지는 어때? 그리고 부모가 그 마음을 쓰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그 마음을 물려받아서 남들보다 훨씬 돈을 잘 주고 받아. 굴욕감 없이, 두려움 없이.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아무래도 그래서 기업을 상속받는 게 어떤 부분은 맞는 거야. 그 마음을 아무래도 일반인보단 잘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구조인 사람을 대리로 보내서 경제인이 활동하게 하고, 외교는 어때? 늘 외교했던 사람이 잘하지. 외교인을 해야지. 자기가 직접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대통령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가장 큰 잘못은 돈을 벌려고 하고 자기가 외교에서 자기 말을 막 하려고 하고 외교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보다 마음을 더 그 분야에서 잘 쓰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을 보위하려고 전문가를 쫙 포진시킨 거야. 대통령 혼자 그 마음을 다 어떻게 쓰니? 외교관 가문에서 몇 대를 이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나라의 그 외교를 잘하겠어. 그치? 그런 사람이 조언을 들으라고. 그래서 대통령은 잘 들어야 돼. 외교관한테 외교관계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걸 듣고 모르면. 그리고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나설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을 잘 쓰는 분들을 하고 이러면 되지.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은 그 마음을 잘 써야 돼. 특히 그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건 그냥 회사에서 월급 받고 소시민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잘 써야지. 그것도 못 쓰는 사람이 사업한다고 하면 망해. 내 제자 중에도 사업한다고 와. 사업해도 될까? 절대 하지 마. 내가 그러는데 그걸 못 참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에고는 내가 분명 얘기했다 했는데 해. 그래서 쫄딱 날리고 나한테 와서 어떡하냐고 도와줘. 뭘 어떻게 말을 안 들어놓고. 그런 식이지. 자기 잠재의식을 잘 알아야 돼. 자기가 어떤 자질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네. 조상이 했던 걸 보면 알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저희 친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누나들한테 돈을 다 뺏기시고 그다음 미대를 나오셨는데 평생 사업을 계속 하시다가 계속 망했지. 망하셨어요. 그러면은 네.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받지 못하는 애고가 다 뺏긴 애고잖아. 누나들한테 다 뺏긴 애고가 해서 되겠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다가도 그냥 떡이 생겨. 이상하게 나는 돈이 생겨. 그리고 누가 준다? 이런 사람은 돈을 받으라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주라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잠재의식이 다 달라. 그래서 자기가 거부가 아닌 사람이 가끔 와서 나한테 자기는 백만장자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백만장자는 하늘이 내는 거야. 거부는 큰 부자는. 그거 왜 그래? 잠재의식 구조 자체가 큰 그릇이야 돼. 그래서 엄청 받고 엄청 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 아무리 닦아도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포기하라고 그러면 포기를 못하고 그렇게 집착을 쓰는 분들이 있어. 사람은 자기 태어난 그 원형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문화, 예술, 그치? 예술가로 태어난 사람은 예술 활동을 할 때 엄청 집중받고 사랑받는 거지, 그치? 그런 사람들을 써서 우리 국위선양하게 잘 조직하고, 어떻게 보면 기획자지. 기획자하면서 남의 말을 잘 조언을 듣고 그걸 다 포진시키는 사람이야. 조율하면서.
자기가 직접 활동하려고 활동가 역할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내가 그럴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활동가가 아니라 앞에 대리인으로 딱딱 자기 아바타처럼 잘하는 사람을 시키고 자기는 이렇게 바둑돌 두듯이 이렇게 딱딱 둬야 돼. 술을 국제 정세고 뭐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많은 정보를 듣고. 그러니까 삼성이나 대기업들 봐, 전략기획실에서 외부 정보를 엄청 가져오잖아. 그 정보를 이렇게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음 공부란 정보를 잘 아는 거야. 가끔 보면 내가 국민의 뜻 이러면 댓글 달아. 어떤 국민? 국민의 뜻 누구? 제가 말하는 국민의 뜻은 다수의 여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60%. 과반수 이상이 뜻하는 그 마음. 그거를 나한테 묻겠지. 리얼미터 조사 믿습니까? 나는 리얼미터나 어떤 여론 조사기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깊이 들어간 여자라 그걸 그냥 알아. 느껴진다고. 다수 국민의 뜻이. 그 흐름이 느껴진다고요. 그 촉이지, 촉. 경제인들은 그 촉으로 돈 버는 거야. 여기 투자하면 돈 벌겠다 이러는 거야. 외교인들은 요렇게 발언을 하면 제가 저렇게 움직이겠 이걸 아는 거고. 예술가들은 이런 노래 만들고 이런 그림 그리고 예술인들은 그걸 아는 거야. 그 촉. 그거로 다 사는 거거든. 그 마음이거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잘 못 받는 무의식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 무의식으로 갈 수 있는지 현실에서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는데 나름 돈을 버셨거든요. 그냥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일하신 거는 보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은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그 무의식을 현실에서 교정을 할 수 있을지. 아버지는 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잠재의식 구조 자체가 가난해. 그래서 원래 못 벌어야 되거든. 그러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 봤지 그분이 어떤 아픔과 어떤 굴욕감과 얼마나 두려웠을지는 그 마음은 모르는 거야. 자기가 무너지고 돈 못 벌면 가족이 죽을까봐 너무 두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돈을 못 벌었을 때 너무 아팠을 것이고 마음으로 엄청난 아픔과 두려움과 엄청 뼈 빠지는 마음고생을 한 거야. 그러면서 바뀌어지는 거지 잠재의식은. 근데 그냥 몸뚱이로만 열심히 일해. 아침부터 밤까지 몸으로만 일하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못 사는 나에 대한 그 아픔, 가난의 아픔과 이렇게 가난해서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이런 마음을 다 버리고 안 느끼면서 그냥 몸으로만 일하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자기의 가난의 아픔을 뼛속 깊이 느껴야 되고 이렇게 못 벌어서 내가 가족한테 못 해주는 아픔과 또 거지될까봐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엄청 아프게 느껴야 돼. 근데 누구나 그런 근심 걱정을 하지만 진짜 뼈 아프게 느껴야지 그게 죽거든. 그러니까 고생을 엄청 많이 해야 죽는 거야. 여러분이 마음 공부할 때 아픔 느낄 때 어때? 이게 도대체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아픔이 올라오잖아. 엄청 아프고 무섭고 차라리 죽고 싶잖아. 자살하고 싶고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그런 걸 느끼신 거야.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구조가 바뀐 거야. 잠재의식의 구조를 바뀌려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쉽게 바뀌면 인생 바꾸기가 그렇게 쉬우면 쉽지 않죠. 아주 뼈아픈 고생을 하면서 그 아픔을 다 느끼고 피하지 않아야 돼. 근데 피하면서 안 느끼려고 할 때 죽지 않고 그럼 잠재의식은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바뀌기가 어려워. 그래서 돌을 닦을 때 벌써 나 같은 경우 20년 가까이 닦잖아. 여러분들 10년 이상 닦았고 아직도 안 끝나고 계속 닦잖아. 그치? 대통령이 언제 돌 닦을 시간이 어디 있어. 5년짜리고. 그러니까 내 대신 돌을 닦은 많은 분이 있는 거야. 경제계 거목들은 경제로 돌을 닦은 거야. 돈으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그 연예인으로 돌 닦아서 세계적인 사람이 된 거고. 다 그런 거야. 자기 분야를 깊이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게 도인인 거야. 그 분야에서. 그런 도인들이 있어. 그들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권력을 준 거야. 국민이. 근데 왜 그걸 안 쓰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 나는 자질이 안 되는데.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쓰는 데 있는데. 그리고 내가 잘못할 때 알려주는 사람들도 딱 있어. 우리 국민. 국민의 여론이 벌써 싫어하는 건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거야.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잖아. 내가 무의식은 다 알고 있어. 이미 알무로 존재해. 그래서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보조하고 있는 거야. 하지 말라고 막 비판이 들면 지금 알려주는 거야. 신호야. 안 하시면 돼. 근데 막 좋아해. 그럼 막 해야 돼. 그건 옳은 거야. 이렇게 집단 무의식이 알려줘. 내가 갈 길을 밝혀주는데 그걸 내비두고 나라는 에고가 커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이기는 길인 줄 알아. 이게 지는 길이고 생즉사야. 나가 살면 즉사 죽게 돼. 자기는 생즉사잖아. 지금 윤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다 하고 말 안 듣고 경제도 내가 한다고 그러고 외교도 내가 한다고 전부 다 폭망이 되니까 국민이 또 심판하고 버림받고 그치? 사즉생 내 뜻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난 철저하게 외부의 정보가 다 오고 있어. 국민의 여론이 정보야. 해라. 그러면 안전한 거야. 그럼 하는 거야. 내가 안전해. 사즉생 내 뜻이 다르면 나를 죽여. 즉 생. 국민 뜻대로 가면 살아. 자기가 오히려. 그리고 자기 옆에 수많은 지혜로운 인물들이 많은데 그거 왜 안 써? 그 경제, 문화, 외교, 정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래서
머리 공부 암만 해도 소용없는 거야.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귀를 열고 들을 줄 알고 사직생 생직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도 안 들리시는 거지. 그냥 나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자기 일을 칭찬하면 무조건 내 편이구나. 그리고 틀렸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아 나를 미워해. 그 애기지 그치? 애기한테 하지 마라 그러면 엄마 미워 이러잖아. 애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내가 해야 된다고 버럭거리는 건 어른이 돼야 되거든. 우리 국민이 다 같이. 그래야 그 우리 국민 중에 대통령도 하고 그치? 국회의원도 하고 하는데 우리 모두 마음 공부를 통해서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위대한 이슈 시작하면서 앞으로 10년, 15년 저의 행적이 다 드러나죠. 채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면서 돈도 벌고 앞으로 보여줄 거야. 어떻게 이 마음 공부도 알려서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고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세계 선진국이 되게 해서 전 인류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10년, 15년에 걸쳐서 여러분이 다 저를 계속 이 구독자로 저를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마음의 힘이지 그건. 그건 이상한 신통이나 유술도 아니고 마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걸 할 수 있고 돈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오게 돼 있거든. 돈에 대한 마음을 인정하고 그걸 청산하고 내가 내 무의식 속에 어떻게 돈을 막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일반인은 마음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걸 모르는 거 아니야. 몸뚱이로 열심히 벌면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자기 무의식 속에 돈을 가로막고 있는 관념이 에고가 있거든. 윤 대통령은 아버지가 맨날 했던 돈 받으면 나쁘다. 받는 건 열등한 거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얘가 딱 가로막고 못 오게 하잖아. 이걸 알아차려서 인정해주고 청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영채마을에 수행 오는 분들도 돈 때문에 또 자식 문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자기 일 때문에 오는데 다 문제는 마음에 있어. 그걸 해결하면 해결이 되거든. 돈도 똑같은 거죠.